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저 일단 들어오시자마자 메시지 다 남겨주세요. 자, 저희가 지금 어디를 진도를 나갈 차례냐면 저희가 지금 A반이니까 네, 저희가 66조까지 했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66조까지 되어 있다고 돼서 보기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학생들은 바로바로 그것 좀 남겨주세요. 채팅 좀. 네, 그리고 같이 한번 진도 나가봅시다. 자, 저희가 이걸 통해서 봤을 때 그 66쪽에 에도 시대부터 이제 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좀 잘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같이 한번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일본에 대한 역사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익숙치가 않아서. 근데 이 부분보다 더 익숙치 않은 부분을 이 이후로는 배울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들 저희가 막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그 막부라고 하는 게 최소한 네, 무사들의 집단체다라고 하는 거, 무사들의 정부 형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 명과 가마 무역을 하던 그 형태를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렇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이 지방의 이 다이묘들한테 권한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서민의 성장 그리고 이모작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이 모작과 이 기작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모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작물이 다른 거고 이 기작이라고 하면 작물이 같은 걸 두 번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러 가지 다도와 꽃꽂이와 같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15세기 후반에 이 쇼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알려드리면 제가 그 칠판에다 적었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다른 반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잠깐 좀 이게 좀 그려드리면 일본의 천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에 쇼군이 있는 거고요. 쇼군 아래에 여러 이 다이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안 들어와 한 5명 안 들어와가지고 잠깐 출석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거 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체계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잠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태규 학생 들어왔다가 방금 전에 이게 튕겼나? 예. 좀 체크해봐 주시고요. 같이 5반 학생인 분들. 예. 그래서 네. 잠시만요. 강태규 학생 좀 불러주시고요. 잠깐만.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5반, 6반이 최종. 하나, 둘, 셋. 정민승 학생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민승 학생 좀 찾아주세요. 6번 학생들. 네. 그리고 강태규 학생도 예, 연락 좀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단톡으로 공지해 주셔서. 네. 열심히 체크하고 있는데 한 명 들어왔고 7반 이제 막 하려던 참에 예. 7반 4명. 네. 8반 1명, 네, 9반 1명, 9반 3명. 김유빈, 전혜린 학생 들어온 거 봤는데 김유빈 학생. 저 있어요.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학번 이름 순서대로 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이게 뭐 때문인지 이게 학번 이름 그 순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김가원 학생부터 해서 한 3명, 3명이 들어. 김윤지 학생, 김윤지 학생 있나요? 10반 학생에 좀 그 공지 좀 해주세요. 김윤진 학생이랑 김윤진 학생이랑 박지원 학생도 없거든요. 2명 좀 불러주세요. 네. 김가원 학생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리고 김보민, 예민, 우현우, 김가연, 박성혜. 예. 10반 학생 2명 빼고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김윤지 학생이 조금 연락 좀 해달라고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김윤지 학생이랑 박지원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생 연락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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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요. 예.
그 김윤지 학생 확인했어요. 네, 메시지 확인해서 보이고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잘못 찾았던 점 미안하고요. 이게 그 순서대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씩 이게 앞뒤가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래요. 네. 지금 보여요. 네, 화면에 크게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박지원 학생만 좀 찾아서 이게 좀 메시지 좀 해주시면 네,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안 들어온겨 그러면? 아까 전에 3명 안 들어온 상태가 맞긴 하거든요. 4명이어야 되는데. 최준영 학생은 전학 갔나요? 최준영 학생은 그때 전학 갔다 그랬나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날듯 말듯한데 아닌가? 최준영 학생도 없는 것 같은데? 그 6반 학생도 한 번만 대답해 줄래요? 그 타이핑으로? 자,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최준영 학생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저 포함 28명이니까 4명 없으면 맞는 거죠. 29명이니까 네. 예, 6반 30번. 최준영 학생이 6반 30번이요. 아, 자퇴. 네, 30번.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표시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자퇴. 그러면 한 명 안 들어온 거. 예. 정승호 학생. 아, 정민승 학생. 미안해요. 정승호 학생 미안해요. 예. 예.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 학적 알려주셔서. 예. 그 정민승 학생 안 들어온 거 아닌데? 정승호 학생 맞는데? 누가 안 들어온 거지? 아, 박지원 학생이랑 한 2명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강택이 들어왔고 박지원 학생 안 들어온 것 자, 예. 이 정도 찾았으면 네, 된 것 같고요. 네. 혹시 박지원 학생 있나요? 박지원 학생 좀 찾아주세요. 예. 몇 반이냐면 10반이에요. 연락 좀 해주시고. 네, 박지원 학생. 예. 같이 예, 이제 수업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에도막부에서 예, 이 에도막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요 연간에서 이렇게 그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쓴 소설이 여러분들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큰 꿈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게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성립하는 시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다시 이 무로마치 막부가 쇠퇴하게 돼서 약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서로 전쟁하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 통일을 해가지고 성립된 이 막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통일을 한 그 상태가 되고요. 근데 이 조선 침략에 실패하면서 그리고 또 그가 죽고 그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1603년에.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쇼군이 중앙의 직할지를 지배하고 지방은 쇼군이 중앙, 지방은 다이묘. 그래서 번이라고 불렀다.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부와 번으로 구성된 체제를 그래서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부는 산킹고타이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이묘가 여기에 이게 여기서는 이게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 산킹고타이 제도라고 해서 그 에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살도록 그 규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정 기간 이상 살도록 하고 인질을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을 인질로 계속 살게 하고 그 다이묘도 역시 한 1년에 정해진 기간을 와서 살게 하는 그런 강력한 통제 정책이고요. 그래서 천황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천황이 다시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무사들이 병농 분리 원칙에 따라서 농촌을 떠나서 다이묘와 같이 성에서 이렇게 이 거주된 이런 그 거주 구획된 이 조카마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주를 했고, 그래서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무사 및 일상생활의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인층을 형성했다. 모여 살게 되고, 그래서 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형태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도 막부는 여러분들 그 이전에 있었던 막부들에 비해서 굉장히 통제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농 분리도 그런 원리에서 좀 알아주시고 이런 주거 지역 역시도 그 어떤 성에서 무사냐, 존인층이냐, 다이묘냐 요거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별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일본이 그 포르투갈 등 이 서양 상인들과 이게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양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자료 1번에서 나오는 이 데지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데지마라고 하는 게 인공섬입니다. 여기까지는 육지예요. 거기 앞에다가 다리를 놓고 이 인공섬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섬에 이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국가고 여러 유럽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계속하면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물건을 사서 자기 본국의 상인들한테 팔고, 그러니까 사서 보내고 그걸 이제 팔아서 다시 이익을 남긴 다음에 다시 물건 살 돈 받아서 다시 사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서양 의학, 천문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 다 합쳐서 란카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요 에도마쿠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통제 굉장히 강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만을 한정해서 이렇게 개방한 이유는 이 세금 때문이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허가증 있는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슈인장 무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일본이 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대외적인 교류가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렇지만 이 크리스트교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사무역도 통제하는 이런 세국 정책을 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적극적인 이런 교류에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일본의 은을 유럽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중국의 사치품을 샀다. 근데 일본이
국제 교역에서 점차적으로 비중을 소위 말해서 줄여 나가다 보니까 통제를 해서 그 이전보다 줄여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이 아편 전쟁을 일으킬 동기부여가 더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유럽 사람이라고 하면 영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인공섬이고 서양의 학물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전해진 곳이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전통 시대에는 농업의 발전이 돼야지 상공업의 발전, 수공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개간 사업을 통해서 농지가 확대됐고 그리고 농기구와 실비법 등이 개량돼서 농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그리고 또 막번 체제의 정비와 함께 전국의 교통망이 정비가 되고요. 그러니까 산팅고타이 제도 같은 걸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길을 왔다 갔다 거리고 교통료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그 모습,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들도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전하고 이런 상공업의 발전은 그 물건을 공급하던 존인 계층의 성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업조합을 조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그 동업 조직 내의 이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상인 수공업자 요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특유의 존인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에서 배우게 되면 나중에 이게 배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파티하는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연미복이라고 아니, 너무 옛날 거라서 그런데 연미복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자기의 부인 그러니까 와이프와 함께 여기 귀족이 아닌 젠틀리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파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 고유의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유의 문화의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서민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풍속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그 김홍도 씨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그 풍속화가 요 조선 후기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이게 세속적이고 장식적인 주제를 다룬 여러 그림을 즐겼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에도 막부는 제가 얘기했죠. 중앙집권과 통제가 대표적인 이런 특징인데 이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하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이 성리학을 나름 이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양명학도 성행합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는 고전과 고대사가 그리고 그 고전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국학운동 여러분들 조선에서도 여러분들 실학이 나오면서 국학운동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일본에서도 그 고유의 학문들을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나 언어 뭐 이런 것들을 문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국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천황의 존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부 무사정권이라고 하는 게 막부죠, 여러분들. 가르치고 막부를 어떻게 보면 막부를 약화시키고 막부 정권을 없애버리고 천황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로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 존왕양의 운동, 그러니까 왕을 귀하게 여기고 오랑캐랑 싸우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오랑캐가 서양 사람들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1번에서는
네,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한 거는 성리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도 시대의 무사들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 까닭은 네, 병농 분리 원칙에 따라서 예, 그 구획된 구역 내에서 그 무사들을 거주 지역 내에서 거주하게 됐다. 그리고 나가사키를 예, 네덜란드한테 개방해서 여러 무역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에도의 다이묘 통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 표를 잠깐 좀 봐주시면 생활비, 에도에서의 생활비. 그러니까 원래는 요 부분이 다른 요 부분이 다른 막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게 하면서 그 다이묘의 세력이 커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260에서 7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 병마를 준비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쇼군의 명령에 따라서 싸움터에도 나가고 평상시에는 에도 성술이나 하천공사 이런 곳에 예, 동원되기도 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을 제외하면 모든 성을 없애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가제법도라고 해서 새로 성을 쌓는 것도 안 되고 성을 수리할 때는 그리고 또 다이묘끼리 혼인할 때는 다 이 막부의 허락을 받도록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요거였다. 상킹고타이 제도였다. 인질 플러스 영주가 에도에서 생활. 영지와 에도에서 같이 생활했어야 됐다. 그래서 왕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중 생활비 그래서 점차 힘이 약해졌다. 그렇지만 그래서 요런 제도, 이 상킹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이런 민원들이 맨날 다녔다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이묘의 성 이외의 성을 파괴시켰다. 무가제법을 공포해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성을 수리하거나 결혼할 때 그 막부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상킹고타이 제도를 시행해서 그 경제력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전국의 도로망이 이 상킹고타이 제도 때문에 정비가 되고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과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좀 쉽지 않고 좀 덜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읽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고차원적인 문제로 가기에는 여러분들 이게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 성격에도 이게 부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학습하기. 그래서 어, 어, 네, 같이 좀 잠깐 좀 이걸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명나라의 일조 편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나는 청해 지정원 제도에 대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이게 자주 이게 인용되는 사료니까 여러분들 눈에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와 나의 제도와 명칭, 시대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예,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예, 은이 풍부해져서 일조 편법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구조 있죠, 여러분들. 은이라고 하는 게 유럽과 아메리카와 일본에서 유럽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 은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아편 전쟁의 예, 이유가 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인두세가 폐지되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예, 증가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저도 고흐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풍, 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그 그림의 대상이 됐던 분들이 네, 기생이나 가부키 배우들이 대상이 됐고 주요 소재가 이런 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 존인 문화가 발달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니까 이 대상들을 그렸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을 통해서 이 존인 문화에서 형성된 이 특수한 이런 계층 문화가 특수한 계층의 그런 문화가 유럽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네, 그 춘추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과 사상이 되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군현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예,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군현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예, 한나라 초기에는 군국제라고 하는 중간적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것도 예, 기억나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위진남북조 중에서 특히 북조의 그 구기의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예, 호안 융합 체제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나라가 만든 대운하가 그 중국 내부의 물류 이동에 그런 큰 도움이 됐었다라고 알아주시고, 당나라의 율령 체제, 예, 그래서 이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게 예, 그런 불교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자, 그러니까 한자 그리고 유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예,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장 이쪽이고요. 그리고 문치주의 때문에 예, 송나라가 되게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가 예, 성립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사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예, 명나라는 북로남해라고 해서 북쪽의 그 몽고족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예, 남쪽의 그 왜구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그 힘듦 때문에 해금 정책을 썼고,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학은 일본에서 유행했던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보시게 되면 56개의 민족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은 이들 모두가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를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이런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정에 간섭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소수민족들은 자꾸 이렇게 너무 문화적으로 다르다, 독립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런 주장하는 특이한 갈등을 빚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는 이 한국 주변부를 이제 처음에 배웠다면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 서아시아 쪽을 좀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아시아와 인도의 역사 같이 좀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도표를 통해서 요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은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국 내용을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서아시아 요 왕조 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인도 요 왕조 때 뭐 서아시아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한 왕조를 종적으로 아는 거, 그 과거부터 현재,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시간선대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그 동일 시기에 서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인도, 중국 요 지역을 이렇게 가로로 비교해 보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보시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라스 전투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넘어가서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 항상 이 정리되어 있는 거 좀 잘 좀 봐주시고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처음에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서아시아 쪽에서 성립이 되게 되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이 기마전술과 철제 무기를 잘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큰 영토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피정복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등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니까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진나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여러 이 계통, 즉 여러 문명들과 문화들을 다 한 번에 이게 포괄해가지고 이게 성립됐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구라트를 부쉈다. 그리고 무슨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신들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버렸다. 그래서 그 지배하는 민족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상의 무덤도 파괴하고 뼈를 꺼내서 부셔버렸다.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통치의 그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면에 그 다음에 형성된 페르시아의 카루스 왕이 이 아케네메스 왕조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왕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만큼이나 큰 영토를 지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관용적인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몽골 배울 때 배웠던 역참제도나 여러 가지 이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들을 큰 영토를 그러니까 다스리기 위한 시스템들을 정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 관리들을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감찰관들을 이 왕의 길이라고 해서 이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된 그 도로망으로 파견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는 달리 피지배자들을 관용적으로 통치하고 전통을 존중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활동도 보호를 해주고요. 그래서 약 200년 동안 페르시아는 번영을 누렸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리스와의 전쟁,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패배와 지방 총독들의 반란 때문에 점차 쇠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마케도니아의 왕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저 춘추전국 시대쯤에 있었던 그 왕조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을 때쯤에는 이제 이게 멸망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한 200년, 후한 200년이니까 그러니까 전한이 성립되기 전에 멸망했다. 뭐 이런 거 같이 한번 이게 통적으로도 그러니까 비교사적으로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다. 2,400km에 이르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차가 두 대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우스 왕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전쟁 나오잖아요. 이게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와 그 전쟁하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서양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동쪽, 즉 서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굉장히 괴물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뿔 달리고 무섭고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케네메스 왕조의 이런 관용 정책, 그래서 백성들과 그곳의 모든 신전을 보존한다.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 부채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로 삼지 않는다. 아주 바람직하죠, 여러분들. 통치를 그러니까 강압적 통치를 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지배를 했을지언정 강압적인 통치를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켰을지언정 이렇게 그 과도한 이런 물리적인 통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왕을 섬겼고 나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신의 뜻으로 나를 섬기고 소위 말해서 왕권을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요 다리우스 1번이 여기가 대답이 되는 거고요. 1번이 여기 대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 전국을 속주로 편성하고 감찰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역참제도 정비하고 화폐와 도량량을 통일했다. 이게 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료 2번과 3-1을 읽고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의 공통적인 통치 방식과 차이점은 전국에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를 했고요.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차이점으로는 아시리아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아케네메스 페르시아 왕조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왕권의 정당화, 그 왕이 왜 왕인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의 역할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나팔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 나팔이 그리스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 위에서 저희가 봤던 요 단계 있잖아요. 알렉산드로스의 이런 동서의 그 문화를 이런 섞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그리스적인 이런 문화와 전통들이 이 유물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후에 이 서쪽은 로마가 지배했지만 동쪽은 이란 계통의 종족이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주시면 돼요. 요 이슬람 세계 혹은 뭐 서아시아 쪽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이란이고요. 투르크, 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어쨌든 투르크면 지금의 터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구별 정도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페르시아어를 문자로 사용하는 파르티아는
파르티아는 아케네메스 페르시아 왕조를 계승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파르티아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평한 지역,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역이다 보니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부터 인더스강까지 큰 땅을 다스렸다. 그래서 관대한 통치를 똑같이 했고요. 관용주의. 그래서 크테시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로마 제국 그리고 중국, 인도를 연결했다. 그래서 중개 무역을 했다. 자, 여러분들 중개 무역이 여러분들 여이랑 아이가 있는데 핵심은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거는 물건을 산 다음에 그 물건의 차익을 부과해서 무역을 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지만 이 로마 제국과 인도의 프시아 왕조 등과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점차 이 파르티아가 쇠약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3세기에는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제가 같이 여기다 한나라 멸망이 약 200년 즈음이니까 그 전후로 해서 여기도 좀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그 메시지 잘 남겨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